자연의학과 시니어가 되면 자연의학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엄청 우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연의학과 인산주겸의 연관관계, 인산주겸의 가치, 효율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산과 김윤세 회장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사동에서 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기는 저희 선친 인산 김일은 선생의 여러분께서 들으면 이해가 거의 안 가시겠지만 그 고금 동서에 전무후무한 일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의사들이 상상으로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 아주 독보적이고 독창적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참 의료인이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살다 가셨는데 정말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암인녀의 자식 중에 저만 아버지의 그 인술의 위대한 의미와 가치를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31살 되던 해에 그것도 6번이나 독립운동, 우리 아버님은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저는 독립운동하다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신문기자로 아버님 의술을 세상에 알린다고 신문기자가 돼서 일하다가 성질이 좀 뭐랄까 별명이 제가 면도칼입니다. 그래서 남하고 잘 싸워가지고 열받으니까 매일 술을 퍼먹어서 소주를 밥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보통 한 서너 병을 그냥 마시면 12시까지 그냥 먹고 그 어떤 때는 통금 때문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그냥 통금 해제된 뒤에는 그냥 뭐 서너 시 들어가서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게 생기면 딴 데는 연락을 안 드리다가 아버님 함양에 계시니까 죽게 생기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뭐 곧 죽게 생기면 아버지 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또 뭔 소리냐 너? 그래 뭐 아파가지고 지금 10시간째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 좀 더 기다려라. 경 힘들면 진통제라도 먹고 기다려. 그리고는 밤기차 타고 남원에 나와서 밤기차 타면 밤 10시인가 11시에 타면 서울역에 한 6시쯤 떨어집니다. 5시, 6시에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 와서 누워봐라. 이제 이래가지고 누우면 이만한 큰 침을 꺼내가지고 중간하고 단전에 딱 뽑아봅니다. 차도가 있냐?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지지는 게 제일이야. 불로 지진단 말이죠. 강화약수 쑥불로 중간관원에 이만한 콩알만한 거 놓고 시작해가지고 금세 큰 밤알만한 걸로 생사를 살이 타는데 그 이렇게 뜸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뜨면 본래의 통증과 이제 그 숯불 그게 중심부의 순간 온도가 섭씨 700도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유리가 그 한 장 태우면 딱 반쪽 납니다. 그런데 그걸 배에서 보통 뭐 200~300장을 뜨니까 그 고통이란 건 이제 화탕지옥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다음엔 또 그러고 다음엔 또 그러고 그래갖고 마지막 5번은 아버님이 살려주셨는데 6번째는 80대 아버지께 차마 연락드리는 게 송구스러워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그 쑥을 꺼내서 떠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 그 뒤는 이제 뭐 살만해서 지금까지 39년이 흘렀네요. 그런데 이제 그 보답을 위해서 저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병마로 이 목숨의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니까 그 은혜도 생각하고 해서 우리 아버님의 그 의술, 인산 선생의 의술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지금까지 한 길로만 따고 와서 지금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얼굴만 봐도 아이고 저 소금장수 또 왔는데 소금장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의도에 뭐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뭐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금을 안 먹으니까 모이기만 하면 싱거운 얘기들 하잖아요. 그냥 내 남 탓하고 아니 어제도 금산 저 덕분 스쿨 가서 강의를 했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그냥 그분들은 인사가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참 오늘 좋은 강의를 잘 듣고 덕분입니다. 덕분이라는 말을 못하고 내 탓이고 네 덕분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들이 전부 네 탓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국민 짜증이 이 도에 이제 뭐 어느 찰 정도로 됐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인산 선생이 워낙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인산 선생이 정말 고금동서에 없는 새로운 의학 이론과 그 이론에 근거한 처방과 약을 공개해 주셨는데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말 안 듣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계속 고롱고롱 했으니 아파가지고 위에 이제 암이 시작이 되니까 아버님이 그건 참 말 안 듣는다. 그 주겸 좀 퍼먹으라니까. 이러면 우리 어머님 대답은 딱 하나예요. 제가 이제 저를 낳아주신 생모는 제 6살 때 저기 지리산 쪽에서 돌아가셨고요. 계모가 와서 계셨는데 그 계모가 또 하필은 성격이 아주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누구랑 비슷하냐면 소크라테스 부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선친이 그 지금 좀 퍼먹으면 될 거를 왜 안 먹고 그렇게 병 걸려서 그러노. 당신은 내 치료비가 그렇게 아까워요. 내 약값이 이렇게 아까워요.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거둔다고 또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부작용도 없고 시간이 좀 걸려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이런 묘법으로 말씀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 자식도 똑같네 이거. 지 애비랑 짜고 날 아주 골병 들여라. 이러셔가지고 야, 참 이해시킨다는 게 어렵고 특히 남편이 부인 이해시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할 것도 안 하고 들을 것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집만 그런가 했더니 또 저만 그런 거 우리 아버님만 그런가 했더니 딴 집도 대충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알기 어렵고 함양에서도 함양군수 역대 함양군수가 다 뭐 형님하고 다 친한데 그렇게 형제처럼 친한데도 인산선생 평하기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인산선생은 동네 촌노지 뭐. 근데 그 아들이 신문기자를 하면서 말이야 자기 아버지를 엄청 피하해가지고 유명하잖아. 온 세상에서 막 찾아오고 그때 86년 저희 선친의 그 신약책 제가 이제 첫째부터 끝째까지 그 아버님 의술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해서 세상에 공개했는데 출판사 사장 예상은 3,000부 찍으면 3년 정도 팔 거다. 의학서적이니까. 그랬는데 실강이 해서 저는 돈이 없으니까 한 번 찍으면 더는 못 찍겠다. 그 찍는 것도 제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월세가 이제 한 3만 원이고 보증금이 100만 원짜리 여기 그래도 동네는 세금정입니다. 거기 부안동 날명이에 그 옆집은 전부 뭐 국무총리 집이고 뭐 이런데
끝에 가면 초가집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월 100만 원, 보증금 100만 원, 월 3만 원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 돈을 좀 빼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더 이상은 제가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만들려면 최대한 5,000부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2번 다시 내가 못 만드니까 그렇게 했더니 출판사 사장이 왜 돈을 그렇게 쟁여놓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실갱이하다 4,000부를 찍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여원 김재원 회장 부인 소설문학 하는 이정숙 여사께서 그 남편 김재원 회장 귀에 대고 매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문사 편집장한테 들어가지고, 여보, 세상에 그 하늘이 낸 효자가 있지, 자기 아버지 책을 뭐 이런 식으로 내고, 뭐 제가 5년 동안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으니까 원고 쓴다고. 그리고 신문사도 일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책을 냈다라고 하니까 그거 좀 여원에다가 좀 실어가지고 책이라도 좀 많이 팔리게 해서 그 사람 거리에 나앉지 않게 좀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 김재원 회장님은 또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편집장 불러가지고 그 기사 좀 한번 써봐. 뭐 인산선생 한번 찾아가서, 그래 그 당시 미술 기자도 손철주 기자가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해서 여원에 이제 기사를 내니까 여성 잡지는 대개 2페이지, 3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편집국장이 그걸 가만히 읽어보더니, 야, 다시 취재해라. 그 분량 이거만 하지 말고 좀 더 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그래가지고 그때 여원 1986년 7월호에 7페이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목이 기적의 의수를 숨겨온 인산 김일우농. 죽을 목숨 살린 것만 해도 수천 명이 넘지. 이런 기사를 내니까 그날부터 책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4,000부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함양에 우리 아버님 사시는 집이 대지 24평에 건평 12평입니다. 삼간초가예요. 승용차하고 사람이 온 동네 가득 차니까 동네 사람들은 매일 지나가면서 욕을 합니다. 경기 끌고 가다가 이 개새끼들 왜 이렇게 차를 아무 데나 막 정박해놓고, 저 영감 때문에 이거 뭐 동네 살 수가 없네 이러고 이제 욕을 하고 이제 다니는데, 아무튼 말기암 환자가 하루에 한 200명씩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 나는데 대신 식당은 뭐 그냥 녹아나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소 전부 뭐 방이 비는 데가 없고, 이래가지고 택시기사는 또 우리 아버님의 농장에 계시면 또 거기 뭐 7,000원인가 10,000원인가 주고 글로 와야 됩니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12km인데 그냥 아이고 선생님 산에 계신답니다. 막 계속 또 모시고 오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저희 선친의 책 제목이 귀신 신자 양약자입니다. 신약. 그걸 이제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마땅히 없어 디바인 메디슨 해도 되는데 헐리 메디슨 이렇게 해서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고, 근데 그 책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의학서적으로는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문의학 서적이 100만 부 넘는 부수를 했고, 저희가 뭐 소금장수지만 인산가라고 하는 현재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 그 기업을 설립하고 또 농장을 마련하고 시설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 책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 책은 그러나 그 의미와 가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지금 세계의 의학 혁명의 그 물결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산의 약이 우리 가까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뼈 아픈데 뭐 골다공증 이런데
홍화씨 먹고 하는 거.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 선생님께서 한의학에서는, 중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홍화의 꽃을 약으로 썼습니다. 부인들 경독을 쓴 통경제로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정작 최고의 묘약인 씨앗은 거들떠도 안 봤어요. 인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홍화씨는 뼈가 부러진데 젊은 사람들을 먹이면, 우리 토종 홍화씨를 말합니다. 24시간 내 뼈가 정상으로 붙습니다. 그런 약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사 선생은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리고 4가지 5가지 말기암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뭐 병 고치면 살지. 서울대병원이고 어디고 아무데도 못 고친답니다 이래요. 말기 이후가 돼서. 글쎄 맹꽁이들 말 듣고 안 고치고 죽든지 죄로운 사람 말 듣고 고치고 살든지 알아서 해 애기 엄마가. 그러면 아니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도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이래요. 병은 본인이 고치는 거지 뭐 의사가 병 고치나 이러면 그게 엄청난 메시지가 숨어있는데 인사 선생의 의학이 그거예요.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우리 주변의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해 고친다. 뭐 홍화씨가 됐든 인동초 금원화 이런 것들이 전부 흔한 것들입니다. 그런 걸로 병을 고친다라는 게 인사 선생 의학의 핵심인데 그래 병 뭐 의사 고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고치는 거지.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병을 고치는 거는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 몸 안에 면역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느냐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은 생사가 갈립니다. 그런데 면역력의 그 회복 여부를 전략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의사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인사 선생이 최고 그런 분이었고 처음이자 최고의 그런 분이었고 지금 미국에는 1940년생이니까 올해 85입니다. 닥터 조엘 월렉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은 데드 닥터 스톨라리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인 평균 수명이 그 당시 92년입니다. 평균 수명이 76세입니다. 미국인 의사 평균 수명은 몇 세 정도 될까요? 좀 더 오래 살겠죠. 의료인들이니까 치료도 빨리 하고 약도 빨리 하고 발견도 빨리 하고. 그런데 미국인 의사 평균 수명은 58세입니다. 18년 정도 차이 납니다. 하필 18년. 그래서 18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엘 월렉 박사의 데르닥트 돌라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의사끼리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열심히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년 먼저 죽는 거는 통계의 유의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10년 이상 차이가 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의료를 적용해서 효과도 나지 않고 빨리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적나라한 내용을 전부 썼어요. 요새도 가끔 나오지만 미국의 외과 수술하는 의사들 50% 이상이 마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50% 이상이 술을 엄청 먹습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조엘 월렉 박사 책에 썼습니다. 뇌 수술한다고 뇌암 수술한다고 뇌를 열어놓고 하도 안 오길래 숲에서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화장실에서 마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갖다 썼는데 그런 의료 과실로 단순 의사들의 의료 과실로 미국에서 1년에 30만 명이 사망한다 라는 참 의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인구가 한 1억 5천 되니까 2억 5천입니까? 그러니까 되니까 30만 명 뭐 쪼까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걸 인용합니다.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베트남전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10년 동안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총알이 날아오고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기 때문에 엄청 죽었는데 10년 동안 죽은 사람 전체가 5만 한 5천 명 됩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의료사고로 30만 명이 죽는다. 그 다음에 또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농구 선수 레지 루이스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28살에 심장마비로 죽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의사들이 개판이고 형편없는 생각들을 하고 참 큰일이다라고 이제 그분이 그래 한때는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방송에 출연하고 매스컴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런데 그가 10만 명이 매년 스포츠 선수가 30세 전후에 죽는데 레지 루이스가 죽었을 때 선불 100만 달러씩 주고 12명의 전 세계 심장내과 그 교수들을 그 불러서 이 사람 빨리 살려달라. 왜? 몸값이 우리 돈으로 600억 정도 됩니다. 연봉이. 그러니까 뭐 돈을 아끼지 않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한 일은 이 사람의 심장에 페이스메이커를 달 것인가 말 것인가. 약은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수술을 하게 되면 누가 집도할 것인가. 요 얘기 석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팀장을 했던 하버드 그 심장학 교수 토마스 네사 박사는 1년 뒤에 60도 안 되는 나이인데 똑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종교, 환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인류가 빨리 깨지 않으면 자기 가족, 비명행사로 빨리 다가갑니다. 그래서 미국엔 그 의사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로버트 맨델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은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거기에 표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현대의학이라는 믿을 수 없는 종교, 믿으면 안 되는 종교, 믿으면 손해만 보는 종교에 나도 맹신도였다. 왜? 그분도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그랬지만 책에다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은 이미 종교화돼 버렸고 의사와 간호사는 의뢰에 따라서 의례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의식만 집전할 뿐이지 환자의 고통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치료 이런 거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의학은 인류의 건강에 병폐가 된다. 내가 바라건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료체계 뭐 병원, 제약회사, 의사, 간호사 싹 다 없애버리면 인류는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 인산 선생님께서 늘 하셨는데 그 인류 의료체계가 잘 돼 있으면요 다들 자기 건강관리를 거의 안 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지 뭐 수술하지 뭐 주사 맞지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치료해줄 의료기관이 이번에 추석에 의료대란 안 일어난 거 보십시오. 큰일 났다 하니까 전부들 이번 추석에는 꼼짝 않고 뭐 술도 많이 안 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생겼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 놓고 사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런 바이러스들이 날아오는 것이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100번 1000번 날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몸이 있습니다.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다고 칠 때 여기서 바로 걸린 사람은 걸리고 중상 죽고 그럽니다. 그런데 눈썹 하나 끄떡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같은 사람 바이러스 보면 아이고 저 털 보느냐 피해가라. 당연히 들어가봤자 소용없고 들어가봤자 지가 죽어요. 만약에 여기 지구상에 220개 국가에서 어느 나라가 뭐 두테르테라는 님이 갖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트럼프 바이든 마음에 안 든다고 미국을 쳐들어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 나라는 원점 타격으로 지도상에서
세계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미국의 국방력이 그렇습니다. 공군력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원자폭탄이나 중상탄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가진 무기가 미국에는 굉장합니다. 원자폭탄 요새 뭐 오펜하이머 나오니까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원자폭탄 개발해서 일본이 뭣도 모르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미국을 진주만 습격을 안 했습니까? 미국의 가장 치욕의 날로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대인답게 지금 즉시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했던 세계에 했던 그 악행들 더는 문제 삼지 않고 그냥 평화로 가겠다. 즉시 항복하고 그 여기 평화에 그 협조하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코웃음 치면서 계속 달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펜하이머가 부랴부랴 만든 그 원자폭탄을 8월 6일날 그 히로시마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6만 명이 즉사하고요. 그 다음에 한 7만 명은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을 아직 못 잡고 또 계속 깐죽거리니까 8월 9일날 나가사키에 한 방 더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12, 3만 명 죽었으니까 그때 일본 천황이 참 오만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천황은 방송을 일절 안 합니다. 방송에 천황의 목소리가 안 나갑니다. 왜? 일본 사람들 충성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라디오를 켜놓고 자빠져서 들을지 뭐 앉아서 들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황제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자빠져 듣거나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이 안 냅니다.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항복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또 멋있게 꾸며가지고 오금 방송이라 했습니다. 황제의 말씀은 구수록자 소리음자 오금이라고. 그래 오금 방송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무조건 항복하고 2차 대전이 종료가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참의료가 이미 실종된 상태고 그 다음에 왜곡된 상태고 너무나 인류를 기만해서 전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에는 자신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세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물학과 의학을 정당하게 교육시키질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프면 빨리 병원 가서 현대의학을 믿고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서 빨리 조치를 해라. 털보 말 듣고 어물어물 하다가 큰일 난다. 그 민간요법 그런 거 하다가 검증도 안 된 거고 큰일 난다. 민간요법을 시행해서 효과는 더디고 천천히 나고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큰일 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독성이 있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이 클 것이다 그러는데 민간요법을 해서 그렇다. 대체요법을 해서 그렇다. 미국 의료에서 50% 이상 대체요법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대체의학, 한의학 이런 얘기만 나오면 최고의 그 의학 그 의대 교수들, 박사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럴 일이 전혀 아닌데 기분부터 나빠합니다. 아니야, 그 미신을 갖다가 말이야, 그 쇠꼬챙이로 사람 찌르고 뭐, 소나 염소가 뜯어먹는 풀과 뿌리 이런 것들을 끓여 먹이는데 사람이 무슨 염소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정정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좀 싫은 소리를 좀 몇 번 했는데 한의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까? 이래요. 체계가 한의학은 주역이나 이 천문지리,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자연의학 이론입니다. 서양의학은 분석과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인적인 유기적인 체계의 이 사람 몸을 다스리는데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결합하면 좋은 거예요. 통합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미 양한방 면허 다 따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 통합의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에 그 통합의료 그 센터를 운영하는 전홍전 박사를 비롯해가지고 전재일 박사나 다 통합의료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한의학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락 얘기를 하면 침 넣는 것이 경락이에요. 그러면 검증이 안 된 것이다, 과학적으로. 미국인 의사들은 벌써부터 받아들여가지고, 그 학문이 누구냐면 북한의 의사가, 한의사가 쓴 봉한학설책이 있습니다. 경락을 전부 그 해부학적으로 설명해서 미국 의사들은 그러니까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큰 병원의 의사들은 침 잘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침 그러면 쇠꼬챙이로 찌른다고 무슨 효과 난다고 그럽니까? 기가, 여러분 피가 흐르는 곳이 뭡니까? 혈관이죠. 신경이 있죠. 근육이 있죠. 여러분 콧구멍으로 들어간, 또 모공으로 들어간 공기는 어디로 다니죠? 몸에서. 그거 안 다니면 사람 죽습니다. 그 혈액 안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빨리 죽습니다. 기가 우리 몸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옛날 분들이 영혈위기, 이 혈액으로 몸을 이렇게 운영하고 기로는 우리 몸을 막는다 그죠. 방어한다 그죠. 그래서 영혈위기. 그런데 기가 흐르는, 그래 기를 알아야 병을 제대로 고치는데 기를 전혀 모르고 기가 흐르는 기관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병 고친다고 하니까 낫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가 자연치유 능력이 되살아나서 낫기도 하지만 그건 의학적 효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굳이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참 의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큰 복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연 수명을 다 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은 환상에 젖어가지고 그 뭐 병원 가서 수술도 하고 항암제도 맞고 치료했는데 대부분 1, 2년 만에 사망해요. 그리고 아주 질긴 사람이라, 딴 사람들은 총알 한두 방 맞으면 다 죽잖아요. 석혜균 선장 몇 방 맞았습니까? 6방인가 맞았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총알 맞는다고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이나 난치병은 참 의료를 가지고 치료를 하면 효과가 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인산선생님께 말기암 환자 찾아왔을 때 그 중에 인산선생 처방 아까 뭐 얘기하다 이렇게 흘렀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삽니까? 라고 그 부인이 물어보시는데 그분은 4가지 말기암이었어요. 근데 인산선생 뭐라고 하냐면 그 병원 본인이 고치니까 본인이 노력해. 다 못 고친다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살 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가만히 쳐다보다가 죽염 퍼먹어. 하루에 몇 그램씩 얼마나 먹어요? 배 터지게 먹어. 1990년 5월에 함양에 찾아와서 초가집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진주의 그 이름이 자기가 방송에 공개돼서 자기 이름 말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남자 이름인데 이영남인데 여성입니다. 그때 인산생 찾아올 때 4가지 말기암이 신부전, 신부전, 자궁암, 위암. 그래서 물 한 모금 먹으면 그 자리에서 토합니다. 물도 안 넘어가는데 무슨 약을 먹고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무슨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옆에 들었는데 아버님이 깜빡 판단을 잘못하셨나? 신부전에 소금만 아주 쥐약으로 생각합니다. 콩팥부전에는 더 꺼립니다. 위암도 짜고 맵게 먹어서 왔다고 하는 암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자궁암이에요. 그래 물 한 모금 먹는 분을, 못 먹는 분을 그냥 죽염을 먹어 라고 하지 않고
애기 엄마는 그 주경 퍼먹어. 그리고 그 당사자는 알아들었어요. 자기한테 이렇게 치료해 저렇게 치료해라 이렇게 침 한번 나옵시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료인도 만나면 안 된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나는 치료해 줄 수가 없다. 이래버려요. 희망적인 얘기조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공식 진주 병원에서는 3개월을 못 넘긴다 그랬는데, 거룩하게 생기고 산신령같이 생기고 멋진 분이 뭐 이거 먹어 하니까 아이고 이제 나 살 길 알려주시네. 주ገብ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면 살겠네.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에 사람이 놀랐습니다. 신부전, 위암 이런 거 전부 소금거리는 건데 주겸을 먹으라고 하지 않고 주겸 퍼먹어 이러니까, 이 이야기를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인산의학과 세상의 의학을 비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화고, 결론적으로 그분은 자기는 주겸이 뭔지 모르지만 그거 먹으면 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워낙 신뢰가 강하게 가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 긍정적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힘이 났고 용기와 희망을 다시 갖게 됐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데 옆에 사람이 누가 붙었더니 대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신부전도 있고 신부전도 있고 이런 분이 주겸을 마냥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조금씩 먹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하루에 몇 그램씩 몇 회를 복용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대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가만히 환자를 쳐다보더니 배 터지게 먹어. 그랬는데 참 놀라운 일이요. 그 아주머니 신부전이면 뭘 합니까? 혈액투석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3번 합니다. 사람 잡아요.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먹어도 바로 토하는데 얼마나 기억질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맨날 농약 풀어놓고 마시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쪼물쪼물한 애들이 그냥 아이고 엄마 그거 뭐야 콜라야? 이러고 그냥 자꾸 달라드니까 갖다 휙 버리고 이제 이래서 안 죽고 살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결론적으로요 1954년생입니다. 저보다 한 살 위인데 그때 1990년에 찾아올 때는 37이었습니다. 1954년생이 지금 24년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71살입니다. 지금도 몸이 펄펄해요. 진주시 공원관리용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했어요. 또 그것도 그래가지고 지금 71살인데 이분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 이영남 여사라고 보니 그래 오기만 하면 개 이름부터 부르는데 동네가 떠나게 불러요. 황순아 이러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아이고 또 저 이 여사 왔나 보다 해서 자기는 친장같이 생각돼서 자주 옵니다. 그 나가서 이 여사 오셨어? 예 회장님 맞습니다. 근데 무슨 기차 화통 삶아 먹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큽니까? 제 소리가 좀 컸습니까? 또 이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일반 의학을 이제 꼭 비난하고 그러는 뜻이 아닌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남편 배 사장이라는 분이 저보다 한 4살 위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병 완전히 고친 뒤에 한 10년쯤 뒤에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진주병원에서 치료하고 수술받고 이제 항암제를 놓고 했는데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부인을 살리겠다고 운전해서 아버님 앞에 와서 처방받고 그로 인해서 주겸포 먹고 마늘 거 먹고 유황오리 먹고 해서 살고, 자기 부인 유황오리로 살리기 위해서 유황오리 자기가 400마리를 길렀습니다. 그러다 자기 부인 병 다 고치니까 오리 다 없앨 수도 없고 하니까 유황오리 식당을 냈어요. 진주에서. 이랬던 분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차츰 이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6개월 뒤부터는 혈액 투석도 안 합니다. 완전히 신부전증 환자가 의학 이론상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되돌아와가지고 혈액 투석도 안 하지, 뭐 위장도 문제가 없지, 심장도 문제가 없지. 왜? 주겸에 들어가서 피가 맑아지는데 다른 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 저희가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 주겸을 눈치 없이 엄청 굉장히 비싸잖아요. 팍 퍼먹으면 2달만 퍼먹으면 혈색이 확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작용이 없냐 하는데 부작용이 있죠. 혈색이 좋으니까 5만 놈 따라다닙니다. 그냥 아이고 차 한잔 하실까요? 경호상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전부 의학적으로요. 피를 극도로 맑혀주고, 근데 그런 물질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의학자들은 절대 없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질이요, 식품이 좋은 식품은 플러스 이게 산화 환원전이, 산화는 산화되는 것이고요, 녹쓰는 거. 환원은 녹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리는 겁니다. 산화 환원이 0에서 시작됩니다. 플러스 쪽으로 되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대개 300입니다. 플러스 300. 아주 좋은 음식이 플러스 200. 소, 간 같은 거는 막 배를 열어가지고 막 꺼냈을 때 마이너스를 띱니다. 그런데 즉시 산화됩니다. 그래서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 환원 전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불로장생식품이 뭐냐라고 하는 걸. 거기서 환원력이 높은 게 불로장생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력이 0에서 플러스로 가고 환원력은 마이너스로 가는데 일반 소금들이 대개 플러스 200, 100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은 모조리 플러스 40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음식 먹는 건 250, 그 다음에 300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겸을, 천일염을 갖다가 한 번 구면 플러스 100입니다. 3번만 구면 마이너스 100입니다. 9번을 구면 마이너스 400이 됩니다. 최대의 그 환원력 수치를 보여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또 이거 9번 굽지 말고 한 15번 굽으면 더 좋지 않을까? 10번째부터는 하얀 곡선을 긋습니다. 환원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9이에요. 뭐 홍삼 그런 것도 구중구포 하잖아요. 약을 구중구포하고 뭐 9번 하는 이유가 그 숫자의 베스트인데, 거기에서 주겸 같은 경우는 천일염에 유독성 물질이 있는데 대나무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게 되면 이제 9번을 반복해서 보면 환원력 수치가 대단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소금 속에 있는 유독성 물질, 그 오염되기 전에부터도 수은, 비상, 청산가리 이런 것들이, 또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학살한 그 가스가 그 염소가스입니다. 천일염을 볶으면 노랗게 나오는 게 염소가스예요. 창문 닫고 그거 볶으면요, 임신부 애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일염을 그대로 쓰잖아요. 인산 선생님께서 60년 전부터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천일염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도 뭐 되게 한 10년, 3년, 5년 간수 빼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더 지혜로운 분은 볶아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지혜로운 분은 돼지 오줌보에다 넣고 구워 먹고, 소 슬개에 넣고 구워 먹고, 대나무에 넣고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불로 소나무 장작으로 처리해서 9번을 굽게 되면 이런 묘약이 된다라는 이론이 인산 선생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건 인산의학 이론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공개된 것이 1986년 6월 15일 날 나온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아까 그 신약이라는 책, 지금 인산의학에 대략 일어났던 실화들을 몇 가지 소개해서 인산의학과 세상의학을 비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서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의 어떤 비밀이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생명의 비밀을 환히 밝혀서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신묘한 처방, 그 신묘한 약,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모르면, 참의료의 그 묘방과 신약을 모르면 정말로 허접한 일 하다가 비명행사로 자기 불행을 앞당깁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면 좋은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관계된 것이고 생사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살고 모르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 오늘 참 포럼에 잘 오셔가지고 우리 김봉중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를 꼭 들려주시라고 이제 했는데, 저희가 늘 1년에 100차례 이상 이렇게 다닙니다만은 요렇게 이제 핵심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기회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30분만 해줘라, 50분만 해줘라 하면 차 띄고 포 띄고 별 얘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시간을 충분히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 많으니까 쫙 줄 서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냥 나중에 곰곰 복기해보고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선 인산 선생의 출연은 왔다 갔었으니까 1909년에 오셔가지고 1992년에 84세 이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기 할 일 다 했다 싶으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왔다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남긴 이 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현대의학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 말씀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신약이라는 책이 1986년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아버님 돌아가신 1992년 5월에 신약 본초, 왜냐하면 이 책은 내가 죽은 뒤에 내라, 죽기 전에 내면 의사들과 공부 열심히 해서 밥 먹고 사는데 내가 영업방 해야 되잖아. 집에서 죽임나 퍼먹고 하면 어려운 병 다 고시는데 누가 병원 가고 누가 비싼 치료받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그들이 훌륭하고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의료인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밥 먹고 사는 그 죄밖에 없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면 내가 인간적으로 미안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공개해라. 그래서 아버님 떠나신 49제 때 그 책을 간행해서 영전에 바치고 세상에 간행한 게 신약 본초입니다. 그거는 이웃집 할아버지 옛날 얘기 들려주시 하기 때문에 참 의료의 묘방과 신약, 의학의 철학적 배경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1000페이지에 걸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좀 이게 단어들이 낯설어서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1543년 5월 24일에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을 바꾼 책 하나가 등장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체계화된 것이 천동설입니다. 우리가 볼 때 맞아요. 그게 이론상. 현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천동설의 핵심이 뭡니까?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이 돌고 있다. 여러분 아침에 동쪽에서 뜬 해 낮에 여기로 갔다가 저녁에 서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해가 움직여요. 그런데 뭔가 가설이 맞지 않고 관측 장비가 더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딱 보더니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다.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구가 자전공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지동설을 제창했습니다.
지동설을 제청한 책이 1543년 5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책 나오는 날 코페르니쿠스는 죽었습니다. 만약에 안 죽었으면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 대부분 다 죽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지동설만 주장한 건 아닌데 이탈리아의 아주 천재 과학자, 수학자 조르다노 브루노, 여러분 로마 광장에 가면 그 동상 있잖아요. 그 사람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지동설 주장한다는 이유로.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사형 선고를 했는데 친구가 교황입니다. 야, 천동석이 지동석이 따지 말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죽음을 면하고 나중에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그가 교회 법정에서 제가 지동설을 얘기해서 혹세무민한 죄를 참여합니다 이러고 사형을 면제받고 4년 뒤에 눈이 멀고 그 4년 뒤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릴레오가 법정을 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교회 법정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고 또 잭하고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지동설인데, 지동설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나온 뒤 200년 동안 과학혁명이 진행돼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뉴턴에 이를 때까지 200년 동안 과학혁명이 진행됐습니다. 인산선생의 신약이라는 책이 나와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의학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하죠. 또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겸 산업이 일으켰고 제 손으로 일으켰지만 주겸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지금 60개가 됩니다. 왜? 우리 아버님이 특허내거나 이러지 마라. 제한하지 마라. 누구나 만들어 먹도록 해야 된다. 이건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즉 대한민국 토양에 농토에 미네랄이 고갈되어 가지고 토양에 미네랄이 고갈되니까 곡식 채소 과일에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걸 박사가 40년 전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해결됐던 철분 1일 섭취량, 지금은 그 정도 먹으려면 26개를 먹어야 된다. 시금치 한 단 먹으면 해결됐던 마그네슘, 지금은 19단 먹어야 된다. 공깃밥으로 환산하면요, 여러분 최소 아침 식사할 때 한 50공기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영양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먹잖아요. 여러분 몸에 미네랄 결핍이 진행돼서 이것이 부르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면역력 저하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한테는 코로나19 이런 거 한번 왔다면 쥐약입니다. 완전 절단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이 바이러스를 죽이려는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인류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지금 여러분 치료제 백신에서 치료된 거 보였어요? 백신 맞고 또 걸리고 하니까 2차 맞으세요. 또 걸렸어요. 3차 맞으세요. 5차 맞을 때 뭐예요? 한 달 안에 맞아야 됩니다. 이래요. 여러분 우두나 옛날에 콜레라 백신 맞을 때 어릴 때 한 번 맞고 말았지 또 맞는 거 보였어요? 백신이라는 것은 또 맞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대로 균을 제대로 처리해서, 바이러스를 제대로 처리해서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부랴부랴 2년 만에 나왔어요. 원래 백신은 한 15년 걸립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인류를 올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맨 바이러스 죽일 수도 없고 죽여봤자 소용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실하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됐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해결한 게 아니라 지가 갔어요. 게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죽였다 하더라도 어떤 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배, 100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면역력을 자세 바르게 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또 음식도 그냥 아무거나 먹지 말고 제가 한살림 회원은 아니지만 좀 유기농 이런 거 사다가 내 몸이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유아 완유잇,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먹는 게 내 몸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네랄 풍부한 유기농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음식을 먹고 그거 안 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곡식 채소 파이드에 미네랄이 없으니까. 인산 선생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90종의 자연 원소가 한 물질에 다 들어있는 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서해안 천년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그 금속, 토속 원소를 가져오냐면 천산 산맥으로부터 5,400km를 급류가 내려오는 황하가 발해만으로 내려오는데 중국의 산동반도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 좋은 미네랄들을 전부 우리나라 옹진반도, 태안반도에 갖다 줍니다. 거기에 퇴적되어 있어요. 거기서 소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독이 있으니까 대나무에 넣고 처리해서 미네랄 함량은 증가하고 그 유독성 물질은 제거되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게 미네랄 보충을 합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의 몸에 필요한 60가지 원소 중에 산소, 수소, 탄소, 질소 4가지 이 기체 원소 빼고 16가지 토속, 금속 원소가 다 있습니다. 그걸 불러일으키게 하면 흡수율이 20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소금 100g 먹을 거 죽염으로 하면 20분의 1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참 그 흔한 소금을 가지고 더없이 좋은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는 묘약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모든 의사들과 국민들은 아무리 거도 소금은 소금이지 말이야. 무슨 소금이 뭐 방금 되나. 식품영양학과 이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텔레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무식 챔피언이라고 자랑을 하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이 이렇게 저렇게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약속된 그 시간이 돼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 제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쨌거나 그 지금 광범위하게 찾으려면 머리만 아프니까 인산 김일훈 선생의 신약본초를 몇 번만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참 의료 터득이 요새 여러분들이 실제로 봤잖아요. 의료 대란 저게 뭐 때문에 한 겁니까? 의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정원 늘리는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의료인이라는 것은 무조건 환자 고치는 게 주어진 임무고 국가의 의무인데 저렇게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저런 걸 보면 참의료가 더욱 아쉽고 그 참의료인 인산 선생은 아무리 어려운 병 고쳐도 야 치료비 안 내냐 이런 얘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늘 슬라에서 단합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전설이나 신화에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구나. 저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참의료를 깨달아서 오늘보다 훨씬 더욱 건강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너무 열심히 해서 박수 한번 더 치십시오. 우리가 기초적으로는 말씀 속에서 충분히 깨우쳤지만 사실 의술 분야는 의학 분야는 구체적으로 내 실용에 도움되는 걸 하나라도 듣고 가면 더욱더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Q&A 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을 이론적으로 10분 드렸지만 필요하면 이 강당 회장님 거니까 시간 제한 없으니까 질문을 해서 궁금한 건 하나씩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자기가 궁금한 게 있거나 뭐 그러시면 예. 저는 여기 소금이 아니라 다른 데 소금을 먹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세안을 하고 음양탕으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괜찮은데 더 좋은 방법이 9번 죽임을 침에 녹여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500ml에다가 5g 타면 딱 되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아예 그 5g짜리로 돼 있어요. 500ml에다 딱 타면 딱 맞는. 왜냐면 우리 몸의 그 혈액이 0.9%를 늘 유지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근데 암난치병 계질에 걸린 사람들은 그 혈액의 염분 농도가 보통 뭐 5 이하로 떨어져요. 그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술을 왜 곤약부대게 먹었다 하잖아요. 이렇게 쭉 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술 먹으면서 이 혈액의 염분 농도가 점점점 희석이 됩니다. 물을 많이 먹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염분 농도가 어느 일정 수위 이상 떨어지면 쇼크가 옵니다. 내비두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산책 때 이런 데 보면 땀이 난다고 맹물만, 갈증 난다고 맹물 먹어요. 그러면 하루 만에 혈액의 염분 농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자리에서 축 늘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조금 있으면 들어 눕습니다. 들어 누울 때는 눈이 휙 뒤집혀져요. 그 다음에 땀이 비오듯 납니다. 왜냐하면 몸은 끝까지 혈액의 염분 농도를 맞추려고 물을 자꾸 던져요. 염분 부족에 의한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오면서 바로 사망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예측해가지고 극한 훈련을 받는 소위 공수부대, 공수특전단은 특전사령부부터 돌아가면서 계속 그 강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요새 군대 훈련이 옛날처럼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공수부대는 지금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첫째 소금을 어떤 소금을 쓰든지 가장 좋은 죽염을 선택하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걸 침에 녹여 먹거나 음식에 넣어서 먹고, 그 다음에 병이 걸렸을 때에는 일부러 많이 먹어야 됩니다. 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 건강 관리 차원에서 먹으면 되고, 그런데 물에 타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리터 내지 1.5리터를 0.9% 식염수로 해가지고 한 1, 2% 해도 됩니다. 마시고 하면 이 숙변 빠진다고 그거 어디 외부 나갈 때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왕창 쏟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질이 좋은 걸 선택해야지 그 미네랄이 충분하고, 미네랄이 있어야 우리 몸이 활성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참으로 얘기하는 닥터 주엘 월렉이 별명이 미네랄 닥터입니다. 입만 열면 미네랄. 그래서 꼭 인산 선생의 수제자 같아요. 인산 선생께서 말씀하신 죽염을 미네랄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인류가 미네랄 결핍이 심각할 정도로 진행됩니다. 그건 미국이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면역력 저하로 코로나에 다 죽게 생겼는데 세계보건기구가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엘 박사가 이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다. 그 얘기 처음에 했던 의사는 저 밑에 쫓겨가서 까딱하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거슨 박사입니다. 막스 거슨 박사. 거슨요법 들어보셨죠? 커피 관장도 하고 하는 거. 그 사람 자연의학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의사들이 저 새끼 저 죽여버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국 남부 멕시코 그쪽에 거슨타운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걸로 다 그냥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의료계는 그게 이제 그 영업의 어떤 이권이 있으니까 바른 말을 해도 대부분 그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해치려고 그럽니다. 그 미국의 로레인 데이 박사도 여성인데 유방암을 병원에서 먹고, 자기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 하니까 살구씨 이런 거 가지고 자연요법으로 고쳤어요. 그리고 그 얘기 하니까 아무도 안 저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레인 데이 박사 의사들은 왜 대체요법을 싫어할까 이런 제목으로 보면 엄청난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 질이 좋은 걸 선택해서 다양한 방법을 섭취하시되, 첫째 그 원료 자체가 좋아야지 그 효과가 나지. 죽염을 굽는다라고 하고 옛날에 폐 터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이옥신 사건 터졌잖아요. 2002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제정신 가진 사람이 아닌데 타이어를 불에 태우면요 무지하게 무서운 독가스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 먹는 죽염을 굽는다. 그러니까 죽염 굽는 사람 중에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공장 가서 확인하는 데 해서 해야지.
요새는 무조건 믿는 거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은 찬물이요? 아니면 뜰찬물이요? 그 의학자들 중에 잘못 말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짜게 먹으면 해롭다, 소금을 줄여라 이거고요. 그 다음 문제가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자마자 찬물 먹어서 하루에 뭐 물 2.5리터인가 먹으라고 하는 그게 사람 몸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찬물 먹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 장은 나빠집니다. 그래 옛날에 위부터도 옛날에 그 천하 명의들이 한 말씀이 있어요. 위한 담성, 위가 차면 담이 성한다. 소화도 못하고 가래만 들들 끓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암으로 됩니다. 모든 것은 이 자기 체온입니다. 체온을 떨고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에어컨 바람도 세게 틀지 말고 심지어 부채질도 세게 하지 마세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인도에 갔더니 45도에다 벌판에 놨더니 장렬합니다. 근데 그 묘하게도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아요. 땡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냥. 야 에어컨 이러고.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콧잔등에만 땀이 조금 나고 하니까 도대체 김 대표는 어떻게 된 거요? 뭐가 어떻게 된 거요? 뭐 땀도 별로 안 나고 뭐 안 더운가 봐. 안 덥게 하겠어요. 덥지요. 근데 뭐 어째 뭐 에어컨도 안 차고 뭐 부채질도 안 하고 더우면 몸이 알아서 땀을 내서 체온을 조절해 주는데 몸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이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네, 그게 체질화 돼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주 더운 거, 아주 추운 것도요, 자기 체력인데 우리 생명의 비밀 중에 굉장히 큰 비밀 중에 하나가 체온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연의학자로 최고 권위자가 일본의 이시하라 유미입니다. 그가 쓴 책 제목이 이 비밀을 다 얘기해줘요. 책 제목이 뭡니까?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 5배 높아진다. 그 이야기 끝난 겁니다. 근데 체온이 떨어지는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물은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 먹겠다면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끓여서 먹었어요. 펄펄 끓여가지고 뭐 거기다 뭐 효소나 타든지 아니면 그냥 맹물 먹든지 아니면 보이차나 먹든지 이러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 먹지 않고 우리 집에서 그 집사람이 자기가 늘 타가지고 복회정이라고 하는 그 유황물을 만든 간장이 있습니다. 그거 펄펄 끓는 물에다가 그 한 숟갈 한 숟갈 딱 타잖아요. 세상 천지에 그렇게 좋은 차가 없습니다. 오늘 그 보온병에 가져와서 아까 기차칸에서 꺼내 먹는데 58도더라고요. 온도가 다 나와서. 그래서 그걸 먹으면 사람 몸이 확 컨디션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보이차 먹으면 잔등에 땀이 싹 나잖아요. 그거 먹으면 그보다 2배 더 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차를 아침에 드셔야지. 그지 않으면 맹물차도 괜찮아요. 맹물차를 옛날에 그냥 백비탕이라고 그래요. 팍팍 끓여서 한참 끓이면 물맛이 비린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약입니다. 그 따끈할 때 거기다 뭐 타든지 안 타든지 알아서 드시면 되고 저희는 죽염도 거기다 타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짭짤하니 괜찮은데 딴 사람들은 어짜 이래요. 그래서 싱거운 사람은 어이짜 이러고 짭짤한 분들은 어이 짭짤하네 이럽니다. 그래서 싱거운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여성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진짜 싱거운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그 주감 휴게소인가 거기서 봤더니 이래 아줌마들 몇 분이 앉아가지고 야 진짜 이 휴게소 음식 무지하게 맛있다니 슴슴하니 짜지도 않고 참 맛있어 이러길래 대한민국 최고 싱거운 사람들 다 모여있었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 남의 집 음식 맛있다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집 음식 달다 그럽니까? 그 집 음식 짭짤하다 이럽니다. 옛날엔 가난한 사람이 소금을 마음대로 못 썼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이나 짭짤하게 먹어요. 부러워서 남의 집 음식 맛있다는 얘기 짭짤하다고 그럽니다. 아, 그 집 음식이 짭짤해. 아주 짭짤해. 이러는데. 여러분, 돈이 잘 벌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수입이 짭짤하다 그러잖아요. 뭐 돈이 잘 벌리는데 수입이 싱겁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짭짤하다는 게 소금의 의미가 성경에만도 수십 번이 나오는데요. 나쁜 뜻으로 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게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신경하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광복 목사님이 1945년생인데 그냥 저를 동행처럼 생각해서 아주 친하게 목사님들 한 200명, 300명 모인다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이광복 목사님은 교회 100대 지도자중에 한 분이니까 목사들부터 정신 차려야지 말이야. 성경에 마태복음 있잖아. 근데 왜 신경을 먹어? 이러고 꾸정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경이고 어디고 옛날부터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병정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건 다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슬픔에 겨워서 눈물을 흘린다. 슬픔에 겨워서 대가를 눈물로 하면서 흘리는데 눈물이 맹물 눈물입니까? 짭짤한 눈물입니까? 그 다음에 이 몸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코가 나와요. 콧물 질질 흘리면 뭐라고 옛날에 계속 빨아보세요. 근데 그게 짭짤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먹으면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 들어서 어떻게 먹어? 이제 이러는데 그게 나온 것은 그게 이제 소금물이에요. 그래 콧물도 짭짤합니다. 눈물도 짭짤하지. 여러분 노동의 대가로 흐르는 땀이 어떻습니까? 짭짤하죠. 딴 사람들은 주겸 들고 다니기 귀찮다고 제 뒤만 둘 따라옵니다. 왜? 저는 하도 많이 먹어놓으니까 조금만 땀이 나면 팔에 허옇게 소금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 모금 내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간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핥아 먹으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보통은 노폐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 많이 먹으니까 노폐물 나올 것도 없고 땀으로 바로 나오는 거는 그냥 소금이 나와서 허엽니다. 그래서 정말로 땀이고 뭐고 피를 흘리고 이런 거 전부 소금물인데 그 맹물이 아닌 소금물이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체입니다. 이 맹물이 나오는 것은 송장액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보호도 소금으로 하고 운영도 소금으로 하고 사람이 죽은 뒤에는 사람 몸에 있던 이 소금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순환이 사람입니다. 지구상 표면적의 70%가 물이죠. 그 물의 98%가 소금물입니다. 양자강, 황하강, 미시피강 다 빼고 사람 몸 체중의 70%가 수분입니다. 그 수분의 98%가 염분수입니다. 그 염분수 아닌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구나 사람이나 똑같고 근데 사람이 누가 싱거운 사람들이 갑자기 짜게 먹지 마세요. 소금을 줄이세요. 하루에 5g만 섭취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신고서를 했는데 저도 인수봉에서 암벽등반을 하고 설악산 뭐 분들에서 하는데 지금 그런 것보다도 인수봉은 200m입니다. 근데 정말 천길 직벽 벼랑에 야크나 염소들이 겨울나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발 요만큼만 잘못 디디면 천길 벼랑에 떨어져서 가루가 됩니다. 그런데도 걔네들이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핥아 먹어요. 소금 핥아 먹습니다. 소금이 어디 있는 걸 귀신같이 알고 그 무서운 위험이 있는 그것을 굳이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서 소금을 핥아 먹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소금 수북한데도 안 먹잖아요. 그리고 자기 건강을 해치고 실크로드는 솔트로드라고 하는데 실크로드에서 낙타, 코끼리 이런 거 다 이동한대요. 야크. 이쪽 오아시스에서 저쪽 오아시스까지 가잖아요. 더 가면 죽습니다.
그들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염분 부족에 의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가서 소금이 있는 걸 막 엄청 핥아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인생길이 바로 소금길인데 그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소금은 기피 대상으로 또 그 섭취를 줄여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소금에 대한 생각을 싹 바꾸면 아마 여러분들의 건강이 지금보다 나날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 답이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네. 오늘 짭짤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짭짤한 얘기를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김일훈 아버님께서 예. 모습은 30년처럼 이렇게 모습이 좋으셨는데 아드님은 예. 30년 같진 않으시지만 아이고. 그래도 참 강의를 잘하시는 거로 봐서 아드님을 참 잘 두셨구나 아이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훌륭한 아버님 밑에 태어난 네. 것은 이제 저는 저기 천도교 강당에서 예, 예. 아버님을 뵙고 그랬군요. 네 신약을 책을 그때 구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혜택을 많이 봤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좀 잊어버렸었어요. 예. 네, 그랬는데 오늘 너무 반갑고 내 가슴이 아주 두근거릴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 전세일 박사 같으신 분은 동양에서 의사분들이 다 존경하는 분인데 그럼요. 그분이 마침 이 세계를 또 알아주신다고 하니까 예. 아드님의 역할이 그만큼 크셨구나 해서 또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고혈압과 예. 고지혈증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고혈압이나 고지혈이 다 혈액과 관계되니까 예, 많이 먹으면 해결돼요. 네, 내가 지금부터 정말 퍼마셔야 예, 돼. 예. 그리고 다른 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혈압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얼마죠? 110. 혈압 기준. 자기가 자기 몸에 자기 연령대에 내 혈압 기준은 얼마일까? 얼마가 이상이 되면 고혈압으로 보고 약을 써야 되고. 그냥 의사가 정상이라고 그거만 알고. 예, 근데 혈압 기준이 지금 본인 혈압 기준을 혹시 생각해 아신 분 있습니까? 120에 80. 혈압 약을 한 10년 먹었어요. 글쎄, 그러니까 제가 기준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혈압 기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연령대별로 다르다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0이 넘으면서부터는 혈액량이 줄기 시작하고 몸이 생존을 위해서 말초까지 피를 안 보내고 말초가 썩기 때문에 압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10단위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혈압 기준은 뭘로 계산하냐면 자기 나이 플러스 90. 가령 60살이면 150이 정상이에요. 우리 여사님 조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주겸을 많이 먹으면 저렇게 낮으신 분은 한 140이나 올라갑니다. 근데 180, 200 되는 사람은 자기 연령대 그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내려오고 저혈압은 올라가는 게 주겸의 한이고 피가 맑아지니까 당연히 그럽니다. 왜냐하면 피가 맑아질 때 다시 생혈이 되거든요. 피가 생기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해서 이게 보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 주겸을 많이 먹지 않으면 혈액을 못 만드는 게 혈액이 뭡니까? 소금이 원료예요. 소금을 적게 넣었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 말이죠. 피를. 그래서 그걸 많이 넣어주면 피가 생기고 그래서 하는데 자기 혈압 기준에서요 10 내려고 10 올리고 가령 60살이라서 150이면 140, 160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히 갑자기 200이 되고 하는 건 그건 치료를 요하는 혈압이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웬만한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다 고혈압이 아닌데 고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인구의 30%입니다. 대한민국에 고혈압약 먹는 사람 전부 고혈압 아닌데 혈압약을 먹어서 근데 혈압약은 아주 묘한 게 먹으면 환자가 됩니다. 안 먹으면 혈압 조정이 안 돼요. 근데 안 먹고 내비두면요 어떤 경우에도 올랐다가 몸의 생존을 위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소변을 많이 봐서 내리든지 뭘 해서 내리든지 내립니다.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그런 기능이 사라집니다. 약을 먹으면. 그래 약물에 의존하는 몸이 돼서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혈압 기준을 누가 제시했습니까? 세계보건기구 의사들이 한 겁니다. 기준을. 10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130이었어요. 130에 80인데 120으로 지금 낮췄죠. 네. 미국은 지금 115 또 낮춥니다. 왜? 10을 낮추면 의사에게 고혈압약 처방받는 사람이 즉시 1000만 명 늘어납니다. 그게 미국 제약회사는 30년 전에 비해서 고혈압약 만드는 회사가 매출이 5배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근무한 의사들 전부 그 제약회사로 갑니다. 그래 그걸 제가 말하면 또 뭐 의료계를 비난하는데 일본의 마스모토 미스마사라고는 저보다 12살 많은 82세의 그 마스모토 미스마사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을 써서 그다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기 연령 때문에 혈압 기준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죽염을 좀 많이 드시면 부작용은 좀 뭐 경호상 문제나 생기는 거지. 다른 게 없으니까 양을 점점 늘려서 많이 드시면 원하는 고혈압이고 뭐고 그것도 뚝 끊으면요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니까 기술적으로 이 양을 줄이고 텀을 줄이고 하다가 전략적으로 혈압을 재보고 괜찮으면 줄여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뭐 몇 달 지나서 자연스럽게 끊으면 자연스럽게 체인지가 됩니다. 근데 그거 잘못하면 혈압약 끊다가 혈압 쑥 올라가니까 털보말 듣고 혈압약 끊다가 죽어버렸네. 자기가 전략적으로 잘해야지.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예. 마지막입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예. 회장님께서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죽염수를 물 예. 60개를 물죽염. 할인 가격으로 샀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거 정말 활용도가 많습니다. 활용도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따로 설명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물죽염은 저희가 이제 왜 그 20%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는데 10%짜리 예, 10%짜리는 그 좋기는 이제 5% 하면 되니까 생수나 정제수를 이 저기 500ml에 절반 넣고 그 다음에 저 물죽염 절반 넣고 하면 5%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써요. 근데 처음 쓰는 사람은 따가우니까 그거 2%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 최고의 안약이고요. 그건 넣으면 염증이 쑥 빠집니다. 자고 나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도를 좀 짙게 해서 그러면 눈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환을 다 예방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과에서는 막 뭐 죽염 얘기만 하면 엄청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다음에 치과도 이 죽염 가지고 되게 하니까 이빨 같은 사람 다시 돌아가고 하니까 치과도 또 공연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치과 의사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죽염만 물고 있으면 다른 거 치료할 게 없습니다. 뭐 진통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그런데 그 물죽염은 그래서 눈에 넣는 거 그 다음에 뭐 하고 유럽의 그 코로나19 25개국이 한 게 소금물 가글입니다. 그러면 여기 붙어있던 그 저기 바이러스들 전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 했잖아요. 그 하자고 청와대 언론대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도 에탄올인데 그건 저희 가게에서 뭐 저는 술도 하니까 술로 많이 바이러스 죽이는 거는 술로 많이 하는데 그 술을 한번 70도짜리 드셔보세요. 몇 잔 먹으면 정신이 하잖아요. 의리의리한데 술이 먹고 내가 그렇게 괴로운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냐? 전부 뱉어서 죽습니다. 그 전부 바이러스는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법이 있는데 이 물죽염을 활용하는 게 10%짜리 요리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눈에다 또 가글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희석해서 또 그 저기 짭짤하게 해서 그냥 먹으면 그게 1% 용액을 계속 먹어두는 게 좋은 게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염분을 소모합니다. 그 빨리 보충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은 끊임없이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소금을 좋은 뜻으로만 썼습니다. 수입이 짭짤하다, 남의 집 음식 맛있다고 짭짤하다. 그리고 누가 김영건이처럼 이상한 얘기 하면 만나 여러분, 넌 요새 막 소금을 안 먹으면 이렇게 싱거운 얘기하고 다녀? 이러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귀하고 소중한 거고 값이 얼마든 간에 생명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기초 필수 물질입니다. 그래 10%나 그 우리 삼봉산의 맑은 물에 10%나 해놨다 하면 애초에 광천수인데 또 미네랄의 보고가 첨가가 돼서 보기하고는 달리 그 값이 이렇게 비싼 건 아닌데 무지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활용하시면 뭐 아토피 애들 그거 발라줘도 되고요. 또 자꾸 먹고 그러면 아토피는 자연을 멀리해서 흙을 멀리해서 난 대표적인 질환이라 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건 소금밖에 없습니다. 그럼 몇 프로 아토피는 20% 이상 해도 됩니다. 팔아요? 먹어요? 있습니다. 예. 먹어요? 발라요? 이제 죽염은 먹고 그 물은 바르고 또 또 바르는 거 번거로우면 스프레이기 있잖아요. 그걸 쭉쭉 뿌려주면 됩니다.